가을 오후 작은 공동묘지 언덕에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한 고등학생 소년이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손에는 낡은 야구 글러브를 꽉 쥐고 있었죠. 형, 정말 제 아버지였어요? 소년의 떨리는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넌 누구니? 소년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나이 지긋한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어요. 부부는 소년의 손에 들린 야구 글러브를 보고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글러브, 10년 전 아들이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바로 그 글러브였거든요.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여러분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강태수와 박선영 부부는 아들 민우를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27의 젊은 나이였죠. 10년이 흘렀어요. 오늘은 아들의 10주기였습니다. 묘지 입구를 지나 언덕을 오르는데 멀리서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한 소년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죠. 형, 저 왔어요. 올해도 빠지지 않고 왔어요. 소년은 가방에서 낡은 야구 글러브를 꺼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죠? 형이 저한테 준 거.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죠. 형,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했어요. 제 아버지 이름은 강민우라고. 근데 형, 저 최근에야 알았어요. 형이 정말 제 아버지였다는 걸. 선영의 손에서 국화다발이 떨어졌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앞으로 다가갔어요. 소년의 얼굴을 본 순간 선영은 비명을 참았어요. 그 얼굴, 민우의 고등학교 시절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김준혁이라고 합니다. 17살이고요. 민우 형이랑은 2년 동안 매주 만났어요. 야구장에서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내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엄마는 8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요. 지금은 혼자 고시원에서 살고 있어요. 소녀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민우와 한 여자가 함께 서 있었어요. 이거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준 거예요. 이 여자가 제 엄마 이수진이에요. 태수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내 엄마가 무슨 말을 했니? 엄마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 아버지는 강민우라고. 하지만 그분은 내가 있는지 모르실 거라고. 부부는 소년을 묘지 근처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15살 때였어요. 주말마다 동네 야구장에 가서 혼자 공을 던지곤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민우 형이 다가왔어요. 형이 제 투구폼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자기랑 똑같다고요. 선영과 태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우도 왼손잡이였어요. 그 다음 주에도 형이 왔어요. 형은 제게 야구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형은 제게 관심을 가져준 첫 번째 어른이었어요. 준혁은 자신도 모르게 귀를 만졌어요. 저 긴장하면 귀를 만지는 버릇이 있거든요. 형이 그걸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자기도 똑같다면서요. 태수와 선영은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민우도 똑같은 버릇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새우 알레르기도요. 형이 놀라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다면서요. 선영은 입을 막았습니다. 민우도 새우 알레르기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형이 저한테 자꾸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엄마에 대해서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형도 의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제가 형의 아들이 아닐까 하고요. 태수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럼 민우가 확인하려고 했니? 네. 마지막으로 만난 날이었어요. 형이 말했어요. 다음 주에 같이 병원 가자고. 근데 그 다음 주가 오기 전에
형이 사고를 당하셨어요. 준혁은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최근에 엄마 유품을 정리하다가 편지를 발견했어요.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었습니다. 준혁아, 내 아버지는 강민우라는 분이야. 고등학교 때 잠깐 만났던 분이지.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그분은 내가 있는지 모르실 거야. 엄마가 말하지 않았거든. 미안해, 준혁아. 선영은 준혁을 꽉 껴안았어요. 태수도 두 사람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죠.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준혁아, 내가 사는 곳을 보여줄 수 있겠니? 세 사람은 버스를 타고 20분쯤 갔습니다. 낡은 고시원 건물이 나타났어요. 문을 열자 사평도 안 되는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책상 하나, 싱글 침대 하나가 전부였어요. 여기서 얼마나 살았니? 3년 정도요. 낮에는 학교 다니고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편의점에서 일해요. 하루에 4시간. 17살 아이가 하루에 4시간만 자면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공부는 어떻게 하니? 편의점에서 손님 없을 때 해요. 그래도 성적은 괜찮아요. 전교 10등 안에는 들어요. 냉장고 안에는 컵라면 2개와 우유 한 팩이 전부였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혁아, 우리랑 같이 가자. 저희가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데요. DNA 검사를 하자. 제대로 확인하는 거야. 선영이 준혁을 끌어안았습니다. 민우가 살아있었다면 절대 널 이런 곳에 혼자 두지 않았을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준혁의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근처 고깃집으로 향했어요. 민우 형이 말했어요. 나중에 내가 프로야구 선수 되면 가장 먼저 삼겹살 사주겠다고요. 선영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차가 큰 주택가 앞에 멈췄습니다. 2층짜리 양옥이었어요. 여기가 내 집이기도 하고. 선영이 2층 복도 끝 방을 열었어요. 여기가 민우 방이야. 여기서 자렴. 준혁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10년 전 그대로였어요. 그날 밤 준혁은 민우의 침대에 누웠습니다. 3년 만에 제대로 된 침대였어요. 형, 저 잘하고 있는 거죠? 다음 날 아침 따뜻한 식사가 차려져 있었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구운 생선. 이 많은 걸 다 먹어도 돼요? 당연하지. 많이 먹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어요. 구강 상피 세포를 채취하겠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준혁은 부부와 함께 지냈어요. 매일 따뜻한 식사를 하고 편의점 일도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만약 검사 결과가 불일치치이라면? 그날 밤 태수는 서재에서 민우의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그러다 메모를 발견했어요. 준혁이 마이너스 DNA 검사 알아보기. 뒷면에는 또 다른 글씨가 있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준혁이 소개하기. 가족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부탁하기. 민우야, 내가 못다한 일 아빠가 할게.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진료실로 향했어요.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죠. 의사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계일치 확률 99.99%입니다. 생물학적으로 강민우 씨는 김준혁 군의 친부가 확실합니다. 선영의 손에서 핸드백이 떨어졌습니다. 준혁은 입을 막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네, 확실합니다. 선영은 준혁에게 다가가 그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손주, 정말 우리 손주였구나.
태수도 두 사람을 함께 껴안았어요. 세 사람은 진료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태수는 백미러로 준혁을 바라봤어요. 준혁아, 미안하다. 10년 동안 널 혼자 있게 해서. 아니에요.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 넌 혼자 아니야. 우리가 있으니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길 내 방으로 쓰렴. 민우 방은 그대로 두고. 넓은 방이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정말 제 방이에요? 그럼 넌 이제 이 집 가족이야. 그날 저녁 특별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성도 바꿀 수 있어. 강준혁으로. 준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게요. 준혁은 민우의 방으로 갔습니다. 야구공을 집어들었어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죠? 저 이제 혼자 아니에요.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계셔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영이 준혁을 불렀어요. 준혁아, 오늘 민우방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같이 할래? 준혁은 책장을 둘러보다가 낡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민우 일기장이야. 봐도 돼. 준혁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7년 전 날짜였어요. 오늘 학교 축제였다. 친구들이랑 술을 마셨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자신이 태어나기 딱 9개월 전이었습니다. 누군가와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 미안하다는 말도 못했다. 준혁은 계속 일기를 넘겼어요. 7년 후의 일기였습니다. 오늘 야구장에서 이상한 소년을 만났다. 투구폼이 나랑 똑같았다. 소년의 이름은 김준혁. 15살. 혼자 산다고 했다. 소년이 긴장하면 귀를 만진다. 나도 그런다. 우연일까? 소년이 새우 알레르기가 있다고 했다. 나도 있다.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다. 소년 엄마 이름을 물었다. 이수진이라고 했다. 그 이름, 그날 밤 들었던 이름인 것 같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늘 밤 잠을 못 잤다. 준혁이가 계속 생각난다. 혹시 그 아이가 내 아들은 아닐까? 결심했다. 다음 주에 준혁이한테 말하겠다. DNA 검사를 하자고. 그리고 만약 내 아들이 맞다면 부모님께 말씀드리겠다. 다음 주 화요일 병원 예약했다. 준혁이한테 내일 말해야겠다. 그게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다음 날 민우는 세상을 떠났어요. 선영이 뒷페이지에 끼워진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편지였어요. 부모님께. 태수가 떨리는 손으로 읽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게 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준혁이라는 아이입니다. 저는 준혁이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부디 준혁이를 받아주세요. 아들 민우 올림. 세 사람 모두 울고 있었어요. 민우야, 아빠가 늦었지만 약속 지킬게. 준혁이를 우리 가족으로 받을게.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준혁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성적도 전교 3등까지 올라왔어요. 어느 토요일 태수가 물었습니다. 준혁아, 오늘 야구장 갈래? 야구장에서 준혁은 공을 던졌습니다. 휙. 묵직한 소리가 났죠. 오, 구위가 좋은데? 옆에서 연습하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학생, 투구폼 좋은데요? 야구하세요? 아니요. 그냥 취미로요. 아깝네요. 야구부 들어가 보는 건 어때요? 남자는 명함을 주고 갔습니다. 청소년 야구 클럽 코치였어요. 그날 저녁 준혁이 말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저 야구 해보고 싶어요. 그래, 좋지. 민우도 그걸 원했을 거야. 준혁은 야구 클럽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청소년 대회에 나갔습니다. 등번호는 21번.
민우가 좋아하던 번호였죠. 관중석에 태수와 선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공을 던졌어요. 휙, 스트라이크. 준혁은 5이닝 동안 10개의 삼진을 잡았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스카우터가 다가왔습니다. 준혁 군, 우리 학교 와서 야구 해볼 생각 없나요? 명문 고등학교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준혁은 민우의 방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첫 경기에서 이겼어요. 준혁은 상장을 사진 옆에 놓았습니다. 이거 아버지 드릴게요. 제가 앞으로 받을 상은 다 아버지 거예요. 1년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고3이 되어 있었어요. 가을 오후 1년 전 그날이었죠. 준혁아, 오늘 아버지 보러 갈까? 세 사람은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저 프로팀 육성 선수로 선발됐어요. 준혁은 합격 통지서를 묘비에 기대어 세웠어요. 아버지가 꿈꾸던 거 제가 이뤘어요. 준혁은 주민등록증을 꺼냈습니다. 강준혁. 석 달 전 성을 바꿨어요. 아버지, 이제 저도 강씨예요. 아버지 아들이에요. 준혁아, 1년 전 오늘 기억나니? 네. 제 인생이 바뀐 날인걸요. 할아버지, 할머니. 1년 전만 해도 전 혼자였어요. 고시원에서 라면 먹고 편의점에서 밤샘 알바하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가족이 있고 꿈이 있고 희망이 있어요. 전부 아버지 덕분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혁이 말했어요. 제가 프로야구 선수 되면요. 제일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좋은 데 갈 거예요. 석 달 후 준혁의 졸업식이었습니다. 강준혁. 이름이 불리자 준혁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우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보고 있을 거야. 하늘에서 세 사람은 다시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졸업했어요. 이제 프로 선수예요. 등번호는 21번 받았어요. 준혁은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게 우리 가족이에요.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가족이요.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를 찾아주셔서, 가족을 만들어주셔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세 사람은 손을 잡고 묘지를 나섰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아버지. 좋은 소식 들고요. 집으로 가는 길,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년 전만 해도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자신을 찾아줬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게 해줬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한다, 준혁아. 차는 석양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졸업했다. 2년 전 아버지를 만났고 1년 전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났다.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찾아주셔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데려다 주셔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영원한 가족입니다.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잘 자요, 아버지. 내일도 열심히 살게요. 민우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준혁을 통해, 그리고 이 가족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피로 이어진 가족, 사랑으로 완성된 가족.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